저 칭찬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합시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정동극장 대표 김희철입니다. 국립정동극장에 취임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많은 어떤 얘기들을 들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정동극장 홍보마케팅팀을 맡고 있는 팀장 박진완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공연계 생활이 꽤 오래되시고 30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공연계로 발을 들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 보면 한 3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KBS에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했었죠. 88 올림픽 때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문화 예술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또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문화라는 어떤 부분, 특히 공연이라는 어떤 부분이 어쩌면 제 천직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은 어떤 그런 매력에 도저히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국립정동극장의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연계에서 출발하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시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과연 어떤 사람이든 꿈을 이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왔던 것 같아요. 정동극장 대표라는 거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이고요. 도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그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연계에서 대표님을 보고 별명을 독일 전차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별명이 붙게 된 의미가 있을까요? 목표에 대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집중하고 에너지를 발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일을 하면서 주변에 힘들게 만들었던 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33년 동안 공연계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가장 인상에 남는 공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작품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공연계에 종사하면서 가장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을 했었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저는 왜 그렇게 내가 미친 짓을 했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참 독한 연출자와 독한 작곡가다. 충마토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단계별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였던 왕용범 작가 겸 연출 그리고 이성준 음악 감독 겸 작곡가 그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소재로 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제작하겠다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때부터 이제 제작에 들어왔으니까요. 초연이 그 올라가는 날 저는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거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 조마조마하게 그 무대를 2시간 내내 바라봤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했을 때에
그때 그 환희 또 그 기쁨 그때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충무아트홀에서 프랑켄슈타인을 봤었습니다. 그때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건가? 이거 라이센스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공공극장에서 그런 대형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다 그냥 다 말렸거든요.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그 작품이 잘 안 되면은 그냥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프랑켄슈타인이 블루스퀘어에서 작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극장에 오셔서 저희 극장 김희철은 질문이 하고 싶어서라는 유튜브 인터뷰 컨셉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봇 정동극장 대표이사 김희철입니다. 이 영상에 나가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주변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전화가 많이 왔죠. 와서 하는 얘기는 다들 별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하는지. 그렇게 제가 별로 재밌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어떤 일이어서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것도 재미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구독자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나름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 컨셉을 제안했을 때 대표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그때 느낌이 생각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대표님 망설이시고 또 저희는 기간 홍보 차원에서 이게 대표님이 얘기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관객분들도 또 공연 정보를 직접 대표가 이렇게 재밌게 질문봇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은 이제 재미를 느끼시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너가 죽을 때까지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더라고요. 네. 정동극장이 국립정동극장으로 명칭 변경되고 나서 여기에 맞는 CI가 개발됐습니다. 이 CI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하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CI 변경에 제가 가장 많은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요.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을 많이 내포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극장이다 보니 한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어떤 고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배우들이라든지 창작자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어떤 고객이고요. 두 번째 다른 분들은 역시 이제 우리 공연장을 방문해 주시는 어떤 관객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아마 CI를 보시면은요, 커튼 모양이죠. 정동극장에서 생각하고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객을 이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 커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커튼이 열리는 어떤 순간 관객과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뭐 이런 어떤 분들은 한 몸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일어나겠죠. 관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극장이고 무대이고 싶거든요. 그런 염원을 저희들이 담아서 심플 마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립정동극장으로 명칭 변경되고 어떤 의미가 있었었고 어떤 과정을 또 통해서 진행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립극장이라 하면은 한 나라의 문화의 어떤 수준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정말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문화 복지를 또 제공해야 되고
또 이 계통에 종사하는 어떤 그 생태계에도 많은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정동극장이 국립정동극장으로 명칭 변경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국민 문화에 이 사명감과 책임감도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어떤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해왔던 어떤 역할이 충분하게 좀 인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나 우리 박지한 팀장은 국립기관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문화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국립정동극장이 이제 새롭게 국립공연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동극장에 왔을 때 몇 가지 어떤 그런 목표를 수립을 했었죠. 정동극장이 가져왔던 어떤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콘텐츠로서 공공적 역할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인프라의 어떤 확대가 반드시 필요로 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약 한 340석 정도 되는 단일 소극장인데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로서는 공공극장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부임 초창기에 했었고요. 훨씬 더 효용성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실제적인 어떤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2025년 정도가 되면은요, 아마 정동극장은 약 600석 이상의 극장 그리고 300석 정도의 소극장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연습장 을 갖춘 정말 정동의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그 서울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관객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어떤 많은 어떤 분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뛰놀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님, 이제 국립정동극장에 오신 지 거의 2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2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동극장은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그 인생의 변화의 그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점은 거의 2달에 걸쳐서 직원 한 명 한 명과 많은 어떤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표는 그 극장의 어떤 경영을 총괄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 극장의 어떤 그런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고 또 그 비전과 미래에 그 공감하는 어떤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줘야만이 정말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발전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많은 어떤 일들은 있었지만 정동극장에서 저한테 정말로 인상 깊었고 중요했던 어떤 과정이나 계기는 그때 정말 나누었던 많은 어떤 얘기들이 정말 많은 어떤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박지한 팀장께서는 지금 정동극장에 근무하신 지가 지금 21년 차 되고 21년 있습니다. 차죠. 저는 이제 2년 차니까요. 이 정동극장에 있어서는 저한테 대선배입니다. 정동극장에서의 후배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또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21년이 된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숨은 맛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한 70%는 파악하신 것 같은데 아직 숨겨진 30%가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국립정동극장 대표로서 이제 국립정동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우리 정동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애정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정동극장 정말 많은 어떤 작품들, 좋은 작품들 만들어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그 애정에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또 찾아오신 김에 이 정동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거리고 또 특별한 정치가 있는 어떤 공간이거든요. 이 거리와 함께 정동에서 펼쳐지는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공연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즐기시면서 이 코로나를 같이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알람 설정이 뭐야?